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산에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이 생기고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또 다양한 콘텐츠들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안산에서 계속 오래도록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문화랑 예술이랑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이라서 사실 저도 굉장히 떨리고 그런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금 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그널이 나가고 있는데 시그널을 언제 끊어야 될지도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최대한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방송을 맡은 저는 문화예술 사회자협동조합 컬처 7호라고 하는 예술인들이 140명이 조합원으로 모여있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라고요. 세월호 어머님들이 모여서 극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극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안산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축제 기획, 문화 기획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단원 FM이 이 안산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로 태어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고요. 이 단원 FM이 안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 라디오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응원의 끝에 결국은 프로그램 하나를 맡게 돼가지고 결국 그 응원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맡았는데요. 이 문화랑 예술이랑 이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획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문화와 예술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합해서 마치 하나의 개념인 듯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로서의 문화 그리고 예술로서의 예술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정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하여온 삶의 모습, 즉 생활 양식과 가치 체계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걸 통틀어서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음식 문화, 안산의 여가 문화, 원곡동의 골목 문화 이런 것들과 같이 문화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 안에서는 우리 도시 안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술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차 조금씩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이 개별 장르로서 혹은 복합 장르로서 창작되고 표현되어지는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 될 텐데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될 때에는 첫 번째로 안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우리 방송으로 좀 모시고 그들의 예술 세계를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예술인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 그 예술인들이 행하고 있는 예술 장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문화랑 예술이랑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문화와 예술을 나누어서 일부러라도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이 문화랑 예술이랑이고요. 문화와 예술을 문화예술로 통합해서 하나의 개념인 것처럼 개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문화와 예술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단원 FM에서 방송되는 문화랑 예술이랑 그 첫 번째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를 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첫 번째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소개는요.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켜져 있어가지고 잠시만 작동을 멈췄습니다.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시간에 첫 번째로 제가 모신 손님은 바로
피아니스트 윤여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여길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여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과정에 사실 며칠 여유를 두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윤여길 피아니스트님 이게 참 안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자리나 여러 가지 계기들에 우리 윤여길 선생님 만날 때마다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드렸었는데 네. 오늘만큼은 피아니스트 윤여길 선생님으로 불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네. 보통 요즘은 네, 뭐 네. 지부장 윤여길 아니면 네. 이사장 윤여길, 대표 윤여길 이렇게 불려서 네네네. 많이 부담스럽고 내 자리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오늘 피아니스트 윤여길로 불러주시니까 이제 내 자리에 와 있는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엄청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피아니스트 윤여길님이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여길입니다. 그 외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 아코드라는 전문 클래식 연주자 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민예총의 지부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것저것 불러주시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음악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아코드를 만드셨어요. 네. 네, 그 아코드의 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코드는요, 그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지루해하시는 분들에게 클래식 음악이 우리 삶에 얼마나 따뜻한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인지,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주를 해드리는 그런 팀이고요. 클래식 음악이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이 저도 이제 윤여길 우리 피아니스트님 덕분에 그 1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소 10번 이상 클래식 음악을 그렇죠. 들으면서 살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그 소개해 주신 내용이 맞아요. 정말 어떤 곳에서 불러줘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클래식 연주를 멋있게 해내는 집단인데 제가 참 가끔 제가 섭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논밭에 진흙밭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경우들이 제 있는데도 구두에는 항상 진흙이 묻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 묻은 구두발로도 흔쾌히 달려오셔가지고 음악 연주를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윤여길 피아니스트님께서는 그 클래식 음악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전공도 하셨을 거고 네. 지금도 안산 지역 곳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계신데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그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클래식 음악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는 서양에서 시작된 서양 음악을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고요. 네. 클래식 그 원어로 썼을 때는 낭만파와 이렇게 대비되는 그리고 고전파와 그 사이에 있는 그 클래식 고전파를 클래식이라고 하거든요. 낭만파와 대비되는 개념의 네네. 고전파로서의 클래식 그러니까 개념도 있군요. 바로크 시대 다음이 고전파예요. 그게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이 낭만파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전파를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클래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서양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네. 네, 거기서부터 비롯된 용어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식 음악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 영화나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클래식이 나오면 이제 하품하는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어렵고 지루하게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접했던 음악이 클래식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절대 아름다움, 절대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미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제가 직접 그 끝을 본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음악이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클래식은 누구나 좀 즐기면서 느끼면 좋은 음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물론 뭐 제가 만약에 처음 접한 음악이 국악이었다면 국악에서 절대 미를 느꼈겠죠. 그러면 국악을 전파하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클래식이었고 제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꼈던 이걸 누구나도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 구두에 진흙 묻혀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절대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좀 놀라운 감동을 딱 받는 순간 이거다. 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막 들려주고 싶다. 일상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다. 네. 너무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피아니스트 윤여길님께서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장사하시느라고 육아를 잘 못하시던 저희 엄마가 네. 동네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유일하게 피아노 학원에 던져놓으신 거죠, 저를. 그런데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가 학원에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재밌었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보 내지는 음표만 보면 다 피아노로 쳐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막 포장지에도 막 그 당시에 포장지에 악보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포장지도 막 모아가지고 그거 막 쳐보고 막 어떤 소리가 나나 막 쳐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피아노가 다행히 저랑 잘 맞았고 그리고 제 성격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단순 무식이거든요. 근데 악기를 배우려면 그 점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이거 100번 쳐와 그럼 정말 앉아서 100번을 쳤던 것 같고 무식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진도가 더 빠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재밌어 하니까 더 소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흥미도 갖고 그러면서 더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칭찬받으면 막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좋아지고 네네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피아노 앞에서는 어떤 복잡한 마음 같은 건 다 사라지고 단순 무식으로 딱 원래 정리되면서 애초에 무식했습니다. 단순하고. 그게 말씀하셨듯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척 큰 장점으로 작용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참 그 윤여길님을 피아노 학원에 보내길 너무 잘했네요. 만약에 피아노 학원에 안 보내고 주판 학원에 보냈다면 그렇죠. 또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탄생이 되기 어려웠을 텐데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잘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클래식 음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악기라는 좀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그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고 실용 음악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악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콩쿨도 이제 국제적으로 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반 클라이번 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네, 이 뭐 외국 유학 경력도 없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차지한 게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막 뉴스에서 나왔는데 네. 이 상을 한국 사람이 받은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반클라이번 콩쿨에서 1등한 적이 있었어요. 선우 예건이라는 분이 2017년에 받았었거든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네, 2017년도. 그분도 진짜 지금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고 연주하시는 분인데 네네네. 이번에 임윤찬 군이 더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최연소였어요. 최연소였고 정말 치는 게 남달랐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잘 치는 피아니스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치지? 경이로울 정도로 피아노를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더 극찬을 받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라는 경지 말고 되게 새로운 주법 이런 거였나요? 네, 새로운 주법이 피아노는 저렇게 쳐야지 진짜 잘 치는 거구나를 새로이 알았어요. 그전에도 1등한 다른 피아니스트들 보면 와 잘 친다. 역시 네네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들은 역시 잘 쳐 이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 정도로 치지? 이 정도의 경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이쯤에서 우리 이문찬님의 피아노 연주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한번 그 이문찬님의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요 그 지금 이제 듣게 될 곡의 제목이 어떤 거죠? 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인데요. 네. 2번과 3번 둘 다 유명한데 네. 보통 2번이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곡으로 많이들 시도를 하는데 네. 더 어려운 곡은 사실 3번이에요. 어. 근데 3번은 아주 잔잔하고 조용히 시작하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사람을 끌어들이고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죠. 그래서 3번으로 이번에 콩쿠르를 했거든요. 그래서 콩쿠르 당시의 음악으로 네네네. 그때 그 콩쿠르 당시의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콩쿨 나갈 때는 강력한 2번을 선택하는데 그렇죠. 이문찬님은 그 서정적인 3번으로 시작해서 네, 시작해서 네. 뒷부분을 노리신 건지. 전략적이셨네. 네네. 그렇다면 콩쿨 당시에 연주 때 그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요게 음악이 초반에 약간 조용히 나오는데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거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아서 어디서 꺼내야 될지 너무 좋죠. 네, 모른 채 지금 넉넉히 듣고 있었는데요. 아,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 이 굉장히 아까 최연소라고 얘기했는데 몇 살이죠? 이 지금 18살이고요. 18. 한국에서 학교는 지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지금 이제 3학년이나 아니다. 2학년이죠, 지금. 한예종. 한예종이 2학년이에요. 네. 예원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패스하고 바로 한예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그렇군요. 유학은 전혀 안 갔고요. 그러니까 국내파로 콩쿠르 우승한 게 거의 처음 있는 사례인가요? 이 정도 큰 콩쿠르에서는요. 뭐 손여름 씨나 뭐 네. 그 조성진만 해도 유학 간 다음에 국제 콩쿠르를 다녀서 우승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윤찬이는 음. 그런 거 없이 그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콩쿠르 했습니다. 야, 근데 윤찬이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나도 앞으로 이윤찬 하지 말고 우리 윤찬이가 뭐 이런 표현 한번 나도 아마 한번. 윤찬 씨는 저를 네. 모를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건너 알죠. 네, 네. 그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윤찬님이 연주하는 걸 맞아요.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건 이분의 선생님이신데요. 네. 손민수 피아니스트세요. 이분도 뭐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네네네. 근데 이분은 윤찬이가 1학년 때 자기 제자로 딱 들어왔을 때 네. 아예 모든 레슨을 옆에 피아노에서 똑같이 다 쳤대요. 아, 레슨 자체를 이윤찬님이 연주를 할 때 교수님이 다 끝까지 같이 쳐줬대요. 쳐줬다고. 네네네. 오. 보통 레슨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만 하다가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쳐주고 막 이러는데요. 이분은 그냥 야 따라와 같이 그냥 그리고 무슨 콩쿠르 있다 그러면 네. 그 전부터 그런 전국에 뭐 그런 콩쿨들이 있잖아요. 큰 콩쿨들 네. 그리고 협연할 기회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연습을 시킨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 이 방클라이번 콩쿨의 그 모든 곡들도 네네. 독주애니 협연이니 다 해봤던 곡들이에요. 여러 번씩. 그러니까 국내. 완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 대단했군요. 네, 대단하신 손민수 거죠. 교수님. 손민수 선생님. 그래서 그 전에 윤희상 콩쿨에서도 1등, 최연소 1등 있었거든요. 그 콩쿨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딱 그 처음에 1학년으로 제대로 들어왔을 때 이 친구의 연주가 가능성을 아신 거죠. 잘 키우면 되겠구나 네네.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아무튼 그 방금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문찬의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들으시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우리 윤혁일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이문찬의 피아노 연주 아까 뭐 새로운 경지도 얘기해 주셨지만 얼마나 탁월하게 그 콩쿠르 우승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제가 경이롭다고 할 정도는요. 이 사람은 이 팔에 있는 손가락과 연결되는 모든 잔 근육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네, 악기 연주자들은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어디서 힘을 어떻게 빼고 몸이 얼만큼 힘을 뺐느냐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달라지는데 윤찬이는 다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내가 터치를 주면 이 정도 소리가 날 거라는 게 계산이 다 돼 있고 대박. 그게 그래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미 음. 몸을 쓸 줄 알게 연습은 해놨고 네네네. 본능적으로는 천재적으로 그걸 알고 어디에 얼마큼 쓸 줄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다 구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10개가 정말 따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내 팔과 내 손가락에 이 잔근육들을 나노 단위로 예, 지배할 수 맞아요. 있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사람들 수영 배우러 가면 힘 빼라는데도 그렇게 못 빼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큰 근육도 잘 못 움직이는데 네. 이런 피아니스트들은 그런 걸 다 하는 거죠. 그 역시. 중에서도 아주 대박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놀라운 네. 이면찬 피아니스트를 우리는 갖고 있다. 네. 엄청난 이민찬 자긍심으로 보유국이다. 뭐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면찬 보유국에 대한 자긍심을 네. 갖고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라흐마니노프 3번 연주할 때 그 지휘자가 너무나도 흐뭇하고 너무나도 예뻐하면서 윤찬이를 자꾸 쳐다봐요. 맞아요. 유튜브 화면에 네. 보면 그리고 본인이 막 같이 연주하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다른 콘체르토 협주곡 연주할 때 보면 이 오케스트라 한 100여 명과 나 피아노 한 명과 딱 맞아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맞다가 막 꽝 할 때 한 번에 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윤찬이는 본인이 또 맞춰요. 함께 협조해 주시는 분들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막 느껴져요. 오케스트라를 자기가 배려하는 거죠.
교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군요. 그 정말 천재적이라는 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표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네. 함께 협연하는 사람들에 대해 귀가 활짝 네네, 열려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그 교감까지도 그러니까 즐길 수 대단하군요.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이 좋을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이 이문찬 피아니스트 방금 전에 들어보셨던 이 음원은 사실 짧게 한 5분 6분 정도 들어보셨는데 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문찬 라흐마니노프 3번 곡 네, 꼭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거 꼭 한번 풀 영상으로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문찬님의 피아노가 각광을 받자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팬들이 또 맞아요. 야 조성진 피아노가 이문찬 피아노보다 낫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던데. 맞아요. 네, 저 그 이문찬의 음악을 듣기 전에는 네. 매일매일 조성진의 음악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네, 또 항상 조성진 팬이셨구나. 틀어놨었는데 네. 윤찬이 나온다부터는 이제 이문찬 곡을 틀어놓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조성진님께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죄송하고.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갈아타신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며 가며 조성진님의 곡도 틀긴 하는데요. 네네네. 조성진님은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쇼팽 특히 발라드가 네, 모두 4개거든요. 네. 4곡인데 그거를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발라드 4곡. 그 조성진의 피아노 곡을 한번 발라드 곡을 듣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이문찬 피아니스트는 반 클라이번 콩쿨 네. 그다음에 우리 조성진님은 그 쇼팽 콩쿨인데 거기서 이 1등하셨죠. 두 개의 콩쿨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쇼팽 하면은 그 피아노의 황제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지배자. 그리고 피아노 곡만 쇼팽의 곡은 97%가 피아노 곡이에요. 네. 그래서 콘체르토의 반주 그 음. 오케스트라 부분은 또 남이 써줬을 정도로 네네네. 그 정도로 피아노에만 거의 완전히 올인한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그 쇼팽 콩쿠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쇼팽을 보유했던 폴란드와 프랑스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굉장하죠. 그래서 쇼팽 콩쿠르라는 걸 폴란드에서 만들었고 네. 그거는 정말 피아니스트로서는 가장 최고의 콩쿠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상을 가진 거였고요. 네. 거기서 1등한 조성진은 더더욱 아주 대단한 거고 한국이나 그 아시아인들에게는 거의 1등을 주지 않아요. 프랑스인이나 폴란드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역대급으로 잘 치면서 1등한 게 바로 조성진이었죠. 그래서 대단한 거고 이민찬보다는 10살 더 많고요. 10살 더 많고 네, 그래서 28살. 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10년 후에 또 누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피아노 천재가 나온다라고 네네. 하는 10년 주기들 너무 좋네요. 네. 그런 놀라운 사실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1등 주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잘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조성진 님이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면찬의 피아노하고 조성진의 피아노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비교해 네. 보시죠. 그 아까 그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발라드. 4곡의 발라드가 있는데요. 네네네. 1번이 무척 유명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네. 처음 들어보셔도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아, 이거 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음악이 41분짜리 음원인데 네 곡이 그런 거죠. 합치면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발라드 한 곡당 10분 정도일 네, 그 정도. 텐데 또 라디오에서 또 10분 동안 또 음악만 들으면 또 주무실 수 있으니까 한 5분 6분에서 좀 끊었는데 와 워낙 피아노 연주가 좋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저도 한번 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네. 다른 일을 못 해요. 아, 그래서 그쵸. 웬만하면 유튜브 차단하고 소리만 듣게 하죠.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서 쉴 때 유튜브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무한도전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시군요. 네, 우리 윤혁일 피아니스트님께서는 유튜브 들어가면 조성진, 뭐 임윤찬,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겠군요. 네, 네. 역시 진정한 음악인. 네, 자 이렇게 우리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조성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 윤혁일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피아노 배우려고 독일에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독일까지 피아노를 배우러 가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원초적으로는 정말 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서 간 거였고요. 네, 근데 그 잘 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빗소리 앙상블이라는 장애우들에게 가서 이제 음악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런 음악 봉사 활동을 하셨군요. 네네네. 봉사 활동으로 그 교수님하고 학생 몇 명이 이렇게 뭉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음악회가 끝나면 박수 쳐주시고 그 관계자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밥도 주시고 막 그런 경험이 너무 좋아서 네. 음악 연주를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좋은 일 한다는 칭찬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한 후에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좋은 일을 한다. 뭐 장애우들에게 찾아간다 해서 대충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죠. 무척 순진하면서도 귀한 생각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도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그러면 귀국하면 이름은 무슨 단체로 해서 어디를 찾아다녀야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귀국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네. 다른 할 일도 없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일단 유학을 결심하게 된 물론 이제 피아노에 대한 무한한 어떤 그 갈구 이런 것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겠지만 대학 때 경험하셨던 또 봉사 활동을 하면서 피아노 이 음악 연주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네. 좋은 일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근데 이왕 좋은 일을 할 거 진짜 잘하면서 좋은 일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뭐 그냥 보통 그 해외 유학 가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돌아와서 뭐 음대 교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쵸, 생각할 수 그쵸. 있는데 그냥 귀국해서는 또 어떤 바닥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우선 성격적으로 네. 교수님들 찾아가서 막 인사드리고 막 그 딸랑딸랑하는 그런 네. 거를 못해서 아예 포기를 했죠. 네네네네. 그리고 보통 그런 거 하려면 좀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네네네. 교수님들한테 좀 잘 보이고 막 네. 돈도 필요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밥만 먹으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네. 교수님들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지만 네. 그중에 좀 중요한 머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지점도 있다. 여하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건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바로 이제 클래식 음악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남들 다 가는 대학 교수나 레슨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레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슨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건 이 공익적 현장으로 네. 많이 들어가서 연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2002년에 이제 네. 한국에 귀국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2002년 3월쯤에 한국 들어온 것 같은데 네. 7월에 벌써 이제 연주를 갔어요. 3월에 오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찾아뵙고 네. 선생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서 할까요? 어. 거기가 신천 중학교였어요. 네네네. 그 장애우들 봉사단체에 있었는데 장애우들 보니까 그런 기관들 보면
워낙 많은 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로 워낙 많은 팀들이 들어온다. 음악 네. 단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봉사 단체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 더 어려운 친구들은 누굴까 봤을 때 음. 일반 중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오히려 그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오히려 역차별처럼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 오히려. 네, 오케이. 그 대도시와 네네네. 중소도시 사이에 낀 소도시들이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음악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네네네. 그냥 일반 학생들인데 우리 옆집 학생들인데도 네. 그래서 장애우들은 갈 분들이 많으시구나, 봉사하실 분들이 많으니 네네. 안 찾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신천중학교에 찾아가서 음악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 학교에 와서 연주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와라 그러시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가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연주할 친구들로는 네네네. 대학을 또 찾아갔어요. 제가 나온 아하. 대학에 가서 어. 선후배를 이렇게 긁어 모아서 네네네. 선배는 어렵고 후배와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사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약간 소외받은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소위 이제 일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문화적 혜택이 안 들어가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대부도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연극 수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가서 교무실에 보니까 시간표가 딱 있는데 이 대부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월요일 날 골프, 화요일 날 수영, 수요일 날 승마, 목요일 날 연극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와. 작은 어떤 섬 지역을 오히려 혜택을 많이 혜택을 받아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대부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네, 곳곳에서 역차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섬세하게 찾아내서 이렇게 복지 혜택도 주고 문화 혜택도 줘야 하는 역할을 나라에서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해야 되죠.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라에서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우선. 마음을 가진 민간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네. 그런 그 현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 일반 학생들에게 연주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안산에 자리를 잡게 되시잖아요. 네. 네, 안산에서는 주로 또 어떤 분들 만나서 어떤 현장으로 다니면서 연주를 하셨나요? 안산에 2002년도에 이제 안산 민희총 분들을 소개받아서 네. 이제 민희총과 함께 곳곳에 행사 현장이나 아니면 음악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가서 이제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네네네. 맨 처음에는 클래식이 뭐여 막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앞에 이렇게 관객들이 있고 앞에서 막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연주하면 네. 그냥 무덤덤하게 보시다가 네네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곡, 두 곡, 세 곡 이제 곡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현장이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날수록 시민들, 주민들이 이제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주시고 그래서 역시 이 선택은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잘한 선택이구나를 느끼게 됐었고 네. 안산이 약간 그런 도시 아닌가요? 약간 대도시 사이에 낀 맞죠. 네, 그래서 네. 이곳을 선택하게 됐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윤혁일 피아니스트께서 이제 2002년도에 안산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대학생으로서 또 지역에 약간 말하자면 소위 연대 활동들로 나와서 이제 그 클래식 연주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저 네네. 어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 도시 안산이 아무래도 그 이제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또 있고 노동자들의 도시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힘겨운 어떤 현장 투쟁 현장에서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딱 했을 때, 되게 신선하다. 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노동자들 클래식 앞에서-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네. 네.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 현장에서 클래식을 듣다니 이게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 윤혁일님 말씀대로 그 앉아서 듣던 사람들이 곡을 연주하면 할수록 점점 눈이 동그래지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쿠드가 연주하는 클래식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좀 열린다라는 네. 느낌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역시 음악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힘도 있지만 우리 피아니스트 윤혁일님께서 아쿠드라고 하는 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무작정 계속함으로써 안산 시민들과 클래식 음악을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그래도 많이 좀 한 번쯤 본 약간은 친해진 사이로 만들어준 덕이 역시 아닐까. 단순 무식이 최고입니다. 그게 또 여기서도 발휘됐군요. 네. 역시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안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제 어떤 도시로 이동해서 시립합창단 네.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2002년도부터 이렇게 안산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한 1, 2년 지나면서 네.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고 음흠. 그리고 아까 윤찬이가 치던 그런 곡도 잘 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도시 행사에서 이제 곡을 연주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중들에 맞추다 보니까 그쵸. 저 이제 목마름이 생기고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정통 클래식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예, 월급 중요하죠. 받는 삶도 괜찮겠다라는 잠시 외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그럼요. 네. 2006년 4월부로 원주 시립합창단 상임 수석 반주자로 들어가서 한 네네네. 11년간 일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11년간 하고 이제 오. 다시 돌아왔죠. 근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음악의 세계로 더 깊이 좀 골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구가 생겼고 네. 그거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쨌건 원주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충족하고 네. 그리고 음악 속으로 쑥 들어가는 어떤 충전의 기간 네네. 인풋이 막 있어야 나중에 아웃풋이 될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계기를 잡았고 11년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게 잘 잡지 않았나. 왜냐면 맨 처음에 네. 처음에 시험 보고 들어갔을 때는 네. 내가 무슨 월급쟁이가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어? 나 같은 성격이? 그랬는데 맞더라고요, 잘.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이 정말 음악적인 분이고 정말 네네네. 음악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도 나는 4, 5년 후면은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4, 5년 후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대학 졸업하는 젊은 애들. 네네네. 그런 애들한테 자리를 내줘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완전 꿀이더라고요. 그러면 시립인데. 네, 시립이를 아침 10시에 연습 시작해서 12시 반이면 이미 다 끝나서 그냥 퇴근해도 되고 어떤 날은 그거보다 더 짧게 할 때도 있고 네. 뭐 오늘 저녁에 연주를 했으면 다음날 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음악 공무원의 삶이란 맞아요. 꿀 같다. 그래서 네. 그런데 거기 젖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경계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저보다 잘 치는 후배들이 이제 얼마나 많겠냐는 그런데 이런 시립합창단의 반주자 자리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꿀 들고 같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고 실력이 떨어져도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제 딸이 네. 이제 학교를 위해서 서울로 들어와야 아하. 될 때도 됐고 어허. 그래서 이제 크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건 따님이 이제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윤혁일님께서는 어쨌건 그만둘 생각이 있었어요. 네. 성장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사실 쉽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맞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일단 그런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그냥 후회는 네.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조금은. 되죠. 왜냐하면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이 네. 지금 현재 없고 연주로서 또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 네.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좋은 가치를 만드는 일이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되게 좀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치는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해야 될 그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를 좀 해야 될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서는 처음에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와 같이 또 다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기저기 네. 이제 연주하며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협동조합 아코드라는 이름으로 네. 열심히 클래식 음악 연주를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아코드를 만든 목표, 뭐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걸로 그냥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아코드를 만든 목표가 뭐가 있을지. 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네. 딱 들어봤을 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네.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이 있었고요. 네.
어린 아이들 학생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 학생들은 음흠. 거의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들을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같이 듣고 부모가 할 줄 알아야 자식이 배우고 음흠.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피아노 학원을 차린다면 그 엄마들을 협동조합원이 되게 해서 다 같이 배우게 해야겠다라는 욕심을 부렸죠.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실현하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 실현하기가 쉽지는 네. 않지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문화센터에 나중에 그렇게 한번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싶고요. 네네네. 그 당시 이제 제가 5년 전에 안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걸 만들어서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경제적인 것과 그 네. 꿈과 이상은 확실히 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도와주실 분을 찾지 않는 네. 이상 힘들지 않을까. 네. 어쨌건 이 사회적 협동조합 아코드가 그 자기 운영의 어떤 재정적인 구조를 잘 갖추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사회적 협동조합 아코드가 클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우리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코드의 사람들이 클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다시 어떤 시립합창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무튼 그 재정 구조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피아노를 다 같이 연주하는 집단이 되고 네. 그 주로 이제 학부모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피아노를 좀 그 자녀들은 좀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그러니까 뭐 꼭 네, 그런 구조. 피아노라기보다는 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있으면 왜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할 때 헬스도 할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GX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스피닝도 하고 몇 시에 가면 요가도 배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음악이나 체육까지도 이렇게 한 군데서 헬스장처럼 몇 시에 가면 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피아노 배울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스포츠를 하나 배울 수 있고 몇 시에 가면 합창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음악, 그렇죠, 클래식 그렇죠. 음악을 할 수 있는 저는 아예 무슨 뭐 스포츠 같은 거 넣지 말고 할 수 음악만. 있으니까 네, 아예 그냥 클래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 네, 한 3층짜리 네네. 복합 공간을 두고 악기마다 연주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시간대마다 레슨이 그렇죠.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빨리 누구나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네. 언제나 동네에서 그냥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은 모여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합창단도 연주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우리 동요 중에 네.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라는 그 동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족 음악대들을 곳곳에 다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오보 좀 네, 그런 것도 할 수 불고. 있고요. 그 옛날에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네네.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이 선생님. 오보 오보해 보셨죠? 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네. 남거든요. 물론 똥덩어리라고 했다. 그 주인공 지휘자도 생각이 나지만 네. 아무튼 그런 클래식의 대중화가 저는 제 꿈입니다.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꿈은 꿈을 이루어지니까요. 꼭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시간이 근데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거의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피아니스트 윤혁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셔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지부장의 세계로 잠깐 또 네.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안산 민해총이라고 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의 네. 수장을 맡고 계신데 네, 안산 민해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네. 아마 전 지부장님이셔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전 지부장이었어요. 네. 저도 그냥 좋은 일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었고 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해서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뭐 안산 지역의 그 예술인들의 권익을 같이 도모하고 네.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의 장을 연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 함께 융화돼서 그런 생활을 그렇죠. 하고자 하는 네. 예술인들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나 네. 기획을 통한 예술 기회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산민예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또 알기로는 안산민예총의 예술인들은
어떤 그 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맞아요. 네, 그런 또 정의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요. 맞아요. 어떤 그 시대적으로 좀 필요한 현장에 가서 좀 예술로서 저항하기도 하고 예술로서 창작의 자유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랑스럽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예술인들 그런 용기 가진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술인들도 정치에 좀 네. 눈이 밝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네. 모르고 생활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의 그 만화 축제에서 청소년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한 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러게요. 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플라톤이 그랬대잖아요. 그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나보다 저급한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너무 네. 아니 지금 들어도 너무 딱 와닿죠. 말을, 네, 플라톤 네. 그 시대에 이미 했는데 네.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지. 역사를 잊은 네. 자는 네, 그래서 그렇죠. 역시 안산민의 총회 지부장님다운 그런 멘트였습니다. 어쨌건 시대가 요청하는 예술을 창작의 자유를 무조건 표현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안산민의 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네. 그 안산민의 총이 좀 야심차게 16일에 만나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잖아요. 자랑하고 그거, 싶은 네.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4.16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산에서는 4월 16일만 추모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네.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올해 제가 지부장 되면서 그러지 말고 매월 16일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네. 그리고 2년 후면 10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뭐 하나 이루어진 것 없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네네네.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적어도 10주기에는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월 16일 안산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자.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 민예총 예술인들도 연주할 기회도 여러 가지 네네.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네. 그래서 지금 16일에 만나요라는 이름으로 매월 네. 16일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4월이 아닌 달에 또 여전히 우리 가족분들은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예술인들이 10주기를 향해서 또 이렇게 달마다 한 번씩 시민들과 함께 생명의 노래 또 안전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예술 콘텐츠들을 공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안산민예총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엔딩 멘트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 하나를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원 FM 그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이제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문화랑 예술이랑 이제 첫 번째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이 소중한 또 지역 예술인들을 모시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또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피아니스트 윤여길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프로그램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래식 음악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안산 민예총을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김태현 님도 사랑해 주시고 수요일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멘트가 정말 멋있네요. 꿀입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첫 방송 했는데요. 저는 오늘 방송의 DJ 김태현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곡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곡까지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우리 이 듣게 될 곡이 차이코프스키의 10월 사계 중 10월.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10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악이 나갑니다.